자, 3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30번까지 10문항이에요. 자, 바로 첫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는 순간, 아, 짧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품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비동사와 보어가 완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보어를 수식하는 부사가 나와야겠다. 보어가 물론 명사로 제시되어 있다면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형용사 보어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부사가 나오는 게 맞겠고 정답은 당연히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자, 여러분들이 1초 안에 바로 풀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ssistant chef, 그러니까 보조 주방장이 되겠죠. 자, 조리사를 우리가 셰프라고 하고, 자, 로서, 자, 당신은 어떻습니까? 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죠? 모든 음식 준비가 되겠어요. 어떤 경우에? In the absence of입니다. 누구누구의 결근 때, 이런 얘기죠. executive chef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 요리사의 자, 결근 시에 당신이 음식 준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됐나요? 21번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가시면 ABCD는 모두가 명사이고 자, 의미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reason은 이유고 power는 권력 혹은 힘의 뜻이겠죠. 자, 물론 전기의 뜻도 있습니다. power는. 자, action은 행동, 행위의 뜻이고 자, case라고 하는 것은 뭐 경우의 뜻이겠죠.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just like 자, blank 이렇게 돼 있어요. 뭐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OVR을 보시면 their flat screen televi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at screen television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TV라고 하는 얘기죠. flat라고 하는 게 평평한의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평면 TV 텔레비전의 경우에서처럼 이런 얘기예요. like는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자, 그런 의미죠. 그 디지털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trademarks digital cameras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tend to have a lot of technical problems. 자, 기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와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뭐뭐처럼이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이 그 스크린 텔레비전도 문제가 많았나 봐요. 자, 그래서 스크린 텔레비전, 그러니까 플랫 스크린 텔레비전의 경우에서처럼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문맥상 가장 적절한 전치사가 자, case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reas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를 취할 때 reason for A예요. 자, 뭐뭐에 대한 이유 이렇게 되니까 연결되는 전치사를 알아두시면 손해보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토익에서는 여기에 있는 reason만 답으로 찾으면 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갖다가 활용하실 때는 단어만 쓰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구성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때는 이런 전치사들을 알아두셔야 자, 뭐뭐에 대한 이유라고 했을 때 for를 쓰죠. 뭐뭐과 관련된 이유라고 해서 about를 쓰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잘못된 영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영어를 구사하시려면 항상 연결되는 단어, 결합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논리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특정 단어와의 결합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자, 중요점들을 이 문제를 통해서 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마무리 짓고 다음 문제로 갑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학생들이 자, 의외로 혼돈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was 앞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칭대명사면 또 I를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선택지 중에 I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섣불리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누가 안 됩니까? 바로 myself와 me는 기본적으로 안 되죠. my도 안 됩니다. 자, 명사 자리인데 뭔 놈의 my가 형용사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mine이 답이란 얘기예요. mine이라고 하는 것은 인칭대명사 중에서 소유를 나타낼 때 쓰는 인칭대명사인데 특징은 뭐예요? 바로 사물명사를 가리키죠. 나의 것이니까. 주격, 목적격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어 자리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사물의 주어가 필요할 때 mine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문제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실제로 해석도 적절한지 저랑 같이 따져보실까요? 답은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해석이 필요 없이 그냥 C에다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해석을 해보시면요. Many of the students
학생들 중 다수가 실패했습니다. 뭐 하는데 실패했습니까? address. address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자, 첫 번째 어디에 겉봉을 쓰다, 주소를 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연설하다의 뜻도 있죠. Part 1에서 잘 나와요. Addressing the audience. 청중들에게 연설하다. 세 번째로는 누구누구를 뭐뭐로서 호칭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자, 그때는 address A as B라고 해서 A를 B로서 호칭하다입니다. 마지막 D로 가시면 네 번째 뜻으로 가시면 그때는 다루다. try to solve의 뜻이 있어요. 해결하려고 노력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 중 다수가 자, 뭐 합니까? All four parts of the assignments. 과제물의 모든 네 파트 있죠. 자, 이것을 갖다 전부 다 해결하는데 실패를 했었으나 나의 것은 어땠습니까? 철저했습니다. thorough 이런 얘기예요. 나의 것은 뭘 말하죠? my assignment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뭐 하면서 earning me 나에게 얻어다 주었습니다. 뭐를? first 100% degree in the class. 그래서 클래스에서 자, 첫 번째로 자, 100%의 그런 등급 다시 말해서 100점입니다. 나에게 100점을 갖다 가져다 주면서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가져다 주면서 나의 것만은 굉장히 철두철미했다. 철저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thorough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한의 뜻이니까 complete로 바꿔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perfect로 바꿔 쓰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이해되셨어요? 해석을 해봐도 나의 어사인먼트가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품사가 서로 다 같지를 않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minutes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 있어요. 이 30가 형용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30분입니다. 분이 30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따라서 앞쪽에는 부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at least는 최소한, 특히 이제 숫자 앞에 잘 쓰죠. 최소 30분. 완벽하죠? 그 다음에 too many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이라고 하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앞쪽은 당연히 부사고요. 너무나 많은 30분? 안 되겠습니다. 자, as often as는 자, 30분만큼 자주 안 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even more. 그럼 훨씬 더 많은 30분? 자, 그래서 바로 정답은 A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어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품사 문제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 A번으로 가시고요. 자, 그러시면 해석하고 이 문제도 마무리 지을게요. 자, guru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자, 한 분야의 권위자 있죠? 그리고 구루라 그래, 구루. 알겠죠? 자, 신디 스티븐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자, 피트니스 구루니까 저 피트니스의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recommends, 추천합니다. 혹은 제안합니다. 무엇을 제안합니까? 바로 성인들이 참여해야 된다. 어디에. 다시 한번 participate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분에 무엇입니까? 자, 그 cardiovascular, vesse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자, 이 vessel이라고 하는 단어가 혈관의 뜻이 있죠. 자, 물론 그릇과 용기의 뜻도 있고 선박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가 많이 나오면 vessel이라고 하나요 또?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vessel은 그런 건데요. 여기 혈관이죠. 그래서 그게 형용사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ardio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심장을 의미해요. 자, cardiologist 이렇게 얘기하면 심장병 의사 선생님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결합됐으니까 심혈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심혈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습니다. 5 days a week. 일주일에 5일 정도는 자, 심장과 그 심혈관과 관련되는 그런 활동에 참여할 것을 꼭 참여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24번은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해석까지 깔끔하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5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주셨어요. 자, for 다음에 자, there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명사 자리네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명사가 뭐가 있어요? dedication이 있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자, dedication은 헌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시면 앞쪽부터 해석하시고 마무리를 또 짓는데요. The governor awarded.
자, 거버너는 미국에선 주지사고요. 자, 캐나다에선 총독이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주가 있기 때문에 자, 주지사라고 하고 캐나다는 수상이 있으나 영국에서 보낸 형식적인 최고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총독이라고 하고요. 자, 그 총독을 governor라고 이렇게 불러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 governor가 자, 주었습니다. award는 주로 이제 잘해서 상으로 줄 때 주로 많이 쓰는데 뭘 줬습니까? 누구에게 줬습니까? firefighting units. 자, units라고 하는 단어의 또 새로운 뜻인데요. units는 원래 a single thing의 뜻입니다. 한 개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위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하나하나의 개수를 나타낼 때도 써요. 5 units. 그럼 5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면 a single group. 하나의 단일 한 그룹도 우리가 뭐라고 봐요? 그것도 유니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대 혹은 단체 이런 경우에 자, 우리가 유니트를 쓰죠. 그래서 이것은 소방대의 뜻입니다. firefighting units라고 하면 소방대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영어로 때로는 의미를 알아두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어요. 자, 바로 units 같은 단어가 그렇죠. single thing, single group을 말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번역은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자, 상을 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버너가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헌신했는데 데디케이션도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가 연결될 때는 전치사를 to를 씁니다. 대상이. 그래서 무엇에 대한 헌신이에요? 구조한 데 대한 헌신이고요. 자, 그래서 100채 이상의 집을 갖다가 자, 구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 fast moving, 빠르게 움직이는 forest fire. 바로 산불이죠. 자, 이것으로부터 100채 이상의 가옥을 바로 구해낸 것에 대한 그들의 헌신, 이것에 대해서 자, 이 소방대에게 자, 상을 주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25번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반부의 5문제를 저희가 또 이제 풀어봤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어휘의 수준 선택지로 깔리는 것 자체가 자, 이제는 조금은 더 난이도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자, 세 번째 강의, 전반부 강의는 마무리를 짓고요. 자, 잠깐 저희가 이제 화면을 또 바꿔서 자, 분위기를 전환한 후에 자, 후반부에서 자, 나머지 5문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후반부의 5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번부터 130번까지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A, B, C, D의 선택지는 모두가 다 형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A번의 protected는 동사로부터 나온 형용사입니다. 분사일 수 있죠. 물론 동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목적어가 이미 앞쪽에 보이죠. 모든 그녀의 환자 파일들이 되겠고요. 자, 그 kept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람을 목적어로 뒤쪽에 취하면 반드시 오형식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을 보관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다예요. 자, 사물을 목적으로 취하게 되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보관하다의 뜻으로 쓰이면 어떤 물건을 어디에 보관하다라고 해서 3형식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물을 어떠한 상태로 유지시키다의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선택지가 지금 A, B, C, D가 모두가 형용사인 것으로 봐서 형용사가 여러분들 명사 수식을 안 하면 뭐죠? 보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keep이 3형식인지 5형식인지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하에 있는 목적어 여기 보이시죠? 이 목적어의 상태가 이렇게 되도록 유지시켰다로 번역하셔서 가장 적절한 자, 형용사 어휘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protected는 보호되는 것이고요. 자, sufficient는 enough의 뜻이죠. 충분한. cautious라고 하는 단어는 주의 깊은의 뜻입니다. 이건 당연히 somebody를 설명하는 그런 형용사이기 때문에 file을 cautious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번 지우시면 되겠고요. valuable은 값어치 있는 그런 뜻이죠.
참고로 valuable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도 쓰는데 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귀중품의 뜻으로 씁니다. 자, 그러시면 앞으로 갑시다. 해석해 보시고요. sensitive nature, nature라고 하는 단어는 자연의 뜻이 아니면 본질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작업이 어떻습니까? 아주 sensitive한 본질이 있어요. 자, 그런 민감한 그런 본질 때문에 Patricia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 환자 파일을 어떻게 합니까? 환자 파일이 자, with ER을 동반해서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유지를 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with ER을 보시면 several layers. 자, layers라고 하는 것은 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그래서 몇 겹의 technical security. 자, 기술적인 보안이 되겠죠. 자, security니까 그 보안 장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 기술적 보안 장치의 몇 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앞에서 뒤로 수식하지 마시고 뒤에서 앞으로 갑시다. 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반한 상태로 자, 보호가 되는 자 그런 상태를 유지시켰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은 A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keep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해석을 어떻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을 내는데 관건이었기 때문에 자, keep 이하의 장치가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죠. 127번 가시면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품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자, 주어가 여기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자, 바로 자, recommend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는 기본적으로 동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습니다. 자, 동사가 안 되면 자, 이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publish는 뭐뭇을 발행하다, 출간하다의 타동사 아니에요? 목적어가 이하에 없기 때문에 ing의 형태는 애시당초부터 되지 않고요. 내용상으로도 세부사항이 스스로 출간할 수 있습니까? 세부사항은 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간되는 세부사항으로 가는 것이 내용상으로도 맞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을 ed에다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specifications, 세부사항을 수식하는 분사를 ed 분사를 답으로 찾아라 라고 하는 유형의 문제였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안전과 관련된 세부사항들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잡지 안에, 이 잡지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판된 세부사항이고요. 자, 그 세부사항이 recommend 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자, 애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 remain이라고 하는 건 비동사의 뜻이에요. 이번에는 뭐뭐이다의 뜻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의 뜻입니다. 어디에? car seat에. 자, 우리가 car seat라고 하면 그건 자동차의 좌석을 당연히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말고 자동차에는 당연히 좌석이 있고요. 자동차에 집어넣는 또 다른 좌석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유아용 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애들 앉아있는 거. 유아용 시트 안에 앉아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들이 at least, 자, 최소한 4 feet t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피트 정도, 그러니까 4피트 정도면 30cm를 곱하면 120cm 정도가 되겠죠. 우리나라식의 도량형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이들이 좀 120cm 정도가 최소한 될 때까지는 car seat에 아이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127번은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자, 요거는 지금 PP가 들어가서 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수식하는 구조와 내용 자, 둘 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틀리고 잘 맞추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면 128번이고요. ABCD가 모두가 다 명사입니다. operation이라고 하면 당연히 운영의 뜻이 기본적으로 있죠. 자,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뜻도 있습니다. 수술의 뜻도 있어요. 내과 수술. 참고로 외과 수술은 surgery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가면 invitation, 초청장. 세 번째는 collection이라고 하면 이것은 징수하는 겁니다. 혹은 collection은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 징수, 자, 이런 뜻이 있죠. D번으로 가시면 function인데요. 자, function은 1번의 기능의 뜻은 당연히 알 거고요. 두 번째로 파티와 같은
자, 공식적인 어떤 행사를 우리가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뜻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function은 동사, 명사 동일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동사로 사용되면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렸던 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The sofa functions as a bed. 이렇게 됩니다. 그 소파가 침대로서도 기능을 하더라. 뭐 그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소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function을 자동사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 말고 자, 동사 자리에서 function을 답으로 쓰세요 라고 하는 문제에서 TION만 보고 얘는 명사야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다시 문제 풀이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공간이 문제예요. 자, 그것 때문에 자, 웨딩 세레머니가 결혼식 있죠? 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참석이 어떻게? 뭐에 의해서만 참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초청장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에 의해서만 참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자, 대입해보면 되는 거고 유사한 어휘가 2개 이상 답이 된다라고 하면 뉘앙스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연결되는 단어의 차이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아시던가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높은 차원의 이제 어떤 문제 적용 능력을 발휘하셔야겠지만 자, 이건 뭐 단순한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그런 명사 어휘 문제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29번입니다. 자,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이 자리에 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뒤쪽에 명사를 덜썩 쥐어먹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110번까지의 구조 문제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10번까지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110번 이후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점들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비동사 이하의 명사 보호가 들어오려면 주어와의 동격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어가 누구로 제시되어 있었냐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knowledge가 여기 들어간다면 뭐죠? 앨런은 지식입니다. 안 되겠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사는 못 들어와요. 그러면 형용사가 덜을 취할 수 있는 케이스는 뭐죠? 자, 원급, 비교급, 최상급인데 얘기 끝냅시다. 최상급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최상급 앞에는 반드시 더가 붙는 거죠. 게다가 또 하나의 단서는 among이합니다. 뭐뭐 중에서 최고로 자, 어떻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among 이하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of나 among 이하의 비교 대상이 나와 있으면 자, 최상급을 답으로 고른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면서 문제 해설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20년 이상의 자, 업계에서의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고요. 자, 그 20년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덕분에 여기서는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사람이 가장 어떻게 합니까? 박식합니다. 누구 중에서? 자, 팀 멤버 중에서. 자, when it comes to. 자, 요건 별표를 3개 드립니다. 요 전체가 when it comes to는 전치사입니다. 외우세요. 수거니까. 알겠죠? 자, 뭐뭇에 관해서라면 managing derivative financ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이 단어는 여러분들 모르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대가 예를 들어서 뭐 950점 이상의 고득점을 원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런 어휘는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 목적어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그의 팀 멤버들 사이에서 가장 이 사람이 지식이 많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 derive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있어요. 유도하다. 자, 뭔가를 이끌어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derivative라고 하면 자, 이것은 이끌어내어지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뭔가 독창적인 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즈니스에서는 파생의라고 하는 형용사로 씁니다.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대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파생금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생금융 상품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팀 멤버들 사이에서는
가장 지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129번도 마무리를 짓는데요. 우리나라 이 파생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수학적으로 복잡해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유학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굉장히 잘 풀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명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리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서양 아이들은 막 헤매고 있는 것들을 척척척척 계산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을 제안하고 그 상품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런칭되고 성과를 내게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똑똑하다. 뭐 이런 인식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anyway 여기까지 해서 이 문제 마무리 짓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의 ABCD의 선택지를 쭉 보면 얘네들은 일종의 전치사로 보시면 돼요. In addition to는 무엇 이외에도 as a result of는 자 물론 해석을 여러분들이 끊어서 해도 좋지만 하나의 전치사로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이미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왜? 그것이 편리하니까. In front of를 우리가 분석해서 무엇의 앞에 라고 하지 않아요. 뭐 앞에 라고 그냥 하나의 전치사로 보죠. as a result of도 무엇의 결과로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뒤쪽에는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원인이 되는 그런 자 내용이 나오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무엇에 더하여서라고 하니까 저 전체 덩어리는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even though는 접속사고 자 not only는 상관 접속사죠. not only는 but also를 찾아야겠어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를 보니까 that이 나와 있고 that 이하에 자 누가 있어요? renovation projects. They were hired to do 자 on the local school. 아 이거 참 굉장히 복잡하네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잘 읽어야 이 문제는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hat 이하의 주어 동사는 누구예요? 이게 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that 이하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절은 뭐예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 판단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죠. 명사를 앞에 두고 생략된 접속사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하에 두가 나와 있는데 두 이하의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the project는 두 이하의 목적어였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 중복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을 which로 바꿨고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없어졌어요. 이런 복잡한 구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풀고 자 지금 이것도 지울 수 있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even though가 나오면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죠? 부사절이 되는 거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명사만 떨렁 하나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없어져도 되는 절이란 말이에요. 이 절이. 자 그래서 결국은 전치사가 나와야지 접속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럼 내용상 추가되는 내용이냐 아니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냐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onstruction이죠. 자 대문자인 걸로 봐서 건설회사의 이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pleased 기뻤어요. 데디아를 발표하게 돼서 기뻤는데요. 자, 바로 renovation projec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재보수공사가 되겠죠. 개보수공사. 개보수공사인데 그 개보수공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 개보수공사를 하도록 그들이 고용이 돼 있는 그런 개보수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바로 local school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에서 자, 그들이 하도록 고용이 되어져 있는 그 프로젝트 이외에도 그들이 또한 자 여기 also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자 구조 판단까지만 하셨고 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나중에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 자 개보수 공사 말고도 그들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자 또 어떻게 한다? 만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적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발표하게 돼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공사 말고도 그들이 또한 새로운 플레이그라운드를 갖다가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서 기뻤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예요? 그들이 고용돼 있었던 프로젝트고요. 자, 그들이 하도록 고용돼 있는 거예요. 자, 학교, 자, 지역 학교와 관련해서 자,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또 하나는 뭐죠? 거기 운동장까지 지으라고요. 자, 그런데 공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ee of charge. 그러니까 이것은 자,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자, 사회를 위해서 기업이 자신이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좋은 곳에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짜로 자, 플레이그라운드까지 지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서 건설사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130번 굉장히 내용이 길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안 주고 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으면 굉장히 쉬웠을 그런 문제죠. 자, 해석도 나름대로 쉽고 구조 판단을 통해서 접속사를 쉽게 버릴 수 있었던 문제였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끼어드는 이런 후반부의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자, 혹은 자유자재로 띄었다 붙였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자,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30번 문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보시고 따져 보셔야 되고요. 자, 그 선행사 다음에 접속사가 생략됐을 때는 반드시 목적격이기 때문에 이하의 목적어가 뭐가 없어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든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가 비어있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 점들을 잘 예리하게 여러분들이 포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세 번째 강 강의도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전달해드렸으니까 자, 소화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여러분들과 자, 마지막 자, 파트 5의 네 번째 자, 30번부터 40번까지 자, 4강에서 다루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